자, 이스타 스카우팅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세 번째죠. 호일룬, 그 다음에 라비아, 그리고 오늘 이 알아볼 선수는 토트넘의 수비에 구세주가 돼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받고 있는 미키 반더벤입니다. 네. 토트넘은 수비 라인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네. 그런데 통째로 지금 감독이 바뀌면서 전술도 바뀌었어요. 믿을만한 수비수 솔직히 얘기해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로메로. 네. 근데 로메로도 믿을만한 수비수고 잘하는 수비수긴 하지만 때때로 나오는 그 거친 수비, 과격한 수비. 과격한 수비. 근데 그 과격한 수비도 토트넘 팬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야, 나 로메로 이해한다. 옆에 다이어 있고 뭐 산체스 있고 다빈손, 뭐 이렇게 쓰면은 저런 식의 플레이 나오지 않겠냐?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프리시즌에 봤을 때도 다이어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 아니 수비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그냥 수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하는 모습. 네. 그래서 중윤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이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혹시 개인적인 뭐 우환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지? 이 생각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런 빈약한 수비 라인에 그리고 좋지 못한 수비 라인에 불안한 수비 라인에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2001년생 어린 나이고 네덜란드 국적이고요. 분데스리가에서 뛰다 건너온 지금 그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가격은 60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일단 이 선수 그거부터 체크해 보죠. 형이 봤을 때 괜찮나? 불안한가?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어. 괜찮다. 아주 좋다. 한 네 개 되겠다. 아주 좋다. 괜찮다. 모르겠다. 됐다. 네 개. 네. 반도벤은 먼저 이걸 깔아놓을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열한 토트넘의 수비진. 뭐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 뭐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 그 선수 생각하면은 아주 좋다. 아주 좋다. 네. 그 선수들이 워낙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네. 물론 BD33은 괜찮은 전 벤 데이비스 좋아해요. 예. 벤 데이비스 좋아합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믿을 만한 우리 수비 라인을 진두지휘하고 최고의 수비 라인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평가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수비보다 뭐 다이어나 산체스 생각했을 때는 아주 좋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이어나 산체스를 봤을 때 과연 이 팀이 챔스권에 도전하는 팀의 수비 라인이 맞나? 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돼요, 사실. 그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봤을 때 토트넘에 충분히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상 잘 맞을 선수인지가 중요한데 장점을 체크해봐야죠. 네. (193cm의) 큰 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발잡이입니다. 네, 왼발. 네, 왼발이 좀 중요하죠. 중앙 또 쓰리백을 썼을 때 왼쪽 측면, 왼쪽 스토퍼. 네, 모두 다 이제 소화가 가능한 선수고 때때로 왼쪽 측면에 올라가서 올리는 왼발 크로스도 날카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킥도 괜찮았다. 네, 킥 괜찮고 패스도 괜찮은 모습. 순수하다. 네. 자, 최대 장점은 속도에 있습니다. 최대 장점은 속도다. 네, 190이 넘는 키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다. 네, 빨라요. 그리고 속도를 이용한 또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순발력도 자연적으로 좋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후발이 더 좋은 선수가 있지만 뒤에 네. 가면서 가속이 붙는 네. 처음에는 민첩하면 떨어지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니클라스 질레 같은 네, 선수처럼. 네, 네. 코끼리도 그렇게 빠르다며. 아, 그런가? 속도 붙으면. 근데 처음에 민첩하기는 너무 거대하잖아. 그러니까 큰 수비수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선수는 그러면 가속도 좋지만 민첩함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빠른 발과 순발력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쪽에 공간이 생겼을 때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드리블 그런 선택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보면 김민재와 비슷해요. 그런 공격적인 수비라는 성향이다. 네, 김민재도 순발력이 좋잖아요. 좋고 빠르고. 그리고 과감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때는 치고 나가면서 나폴리에서도 오우. 이거 치고 나가 네. 김민재의 폭풍 드리블 이런 맞아요. 거 있었잖아요. 나왔죠. 네,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포스텍 감독의 전술이 공격지향적이고 2-3-5라고 봤을 때 뒷공간이 넓습니다. 근데 그거를
커버하려면 일단 속도가 기본인데 그것 때문에 영입을 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와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기동력을 바탕으로 수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조금은 다른 점이 뭐냐면 훨씬 더 많은 횟수의 태클을 하는 것 같아요. 아 태클이 좀 더 많다. 네. 그리고 태클을 잘해요. 태클 잘한다. 거군데 태클 타이밍을 잘 잡습니다. 그리고 공만 쏙.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아니고. 뭐 완비사카처럼 뭐 공을 쏙 빼온다 뭐 이런 그 느낌은 느낌은 아니지만 태클 잘한다. 태클 타이밍을 잘 봅니다. 큰 선수가 뭔가 몸을 날렸을 때 어설퍼 보이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있죠. 오 이런 시각적으로. 거. 예. 근데 이 반더벤이 그렇지 않아요. 태클하는 자세도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럼 본인의 큰 체격을 컨트롤을 잘한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좀 타이밍을 잘 보는 것 같아. 그런 감이거든요. 그래. 그런 감이 좋아요. 예, 그 왜 우리가 라비아 얘기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예측 능력은 감과 본인의 타고난 능력이라고 그렇죠. 봐요. 네, 뭐 짝을 잘 본다 그러죠. 네, 그런 장점이 있다. 속도와 뭐 태클 능력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수준급의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버릇인데 주위를 굉장히 수시로 많이 잘 살핍니다. 헤더. 네. 고개 들고 계속 봐요. 왔다 갔다 이게 체크하는 거. 계속 체크해요. 계속 체크해요. 라비아보다 더 체크해요. 네. 그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만약에 왼쪽 측면으로 나간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 수비수가 볼을 잡고 가운데 있는 수비수가 볼을 잡고 본인에게 주려고 할 때 그 볼을 갖고 있는 선수와 본인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패스를 줄 방향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는 버릇을 아주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역습이 나왔을 때의 대응이라거나 후방 빌드업 했을 때도 좋은 볼 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이거 기본이지만 사실 잘 못하잖아 선수들.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볼이 없을 때도 오프더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의를 살피는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런 어떤 그 경기 전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단 눈으로 봐야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자세는 잘 갖춰져 있다. 소위 말하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22살의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2001년생. 네. 이강인 선수랑 동갑이네. 그렇죠. 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해요. 말이 많아요? 네, 말 많아요. 축구장 밖에서 말 많은 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축구장 안에서 말 많은 건 굉장히 좋거든요. 콜플레이 많이 해야 돼요. 네. 특히나 수비라인이나 골키퍼들은 말 많이 하면서 이거 하잖아. 계속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자기 동료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뭔가 주의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야. 네. 저 전방에서 압박을 받는다든지 또 중앙 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했을 때 그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에는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빠르게 손으로 이제 지시하면서 어디로 볼을 뿌려라. 여기에 패스 달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손으로 지시하는 건 이제 다이어도 많이 하는 거긴 해요. 근데 그게 다르지. 네. 다이어는 자기가 수비하고 공 앞에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딴 거 신경 쓰면 이렇게 하잖아. 본인은 앞에 오고 있는데 하잖아. 네. 그런 짓은 안 그건 안 한다. 네, 그런 짓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네.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면서 경기 동료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나이가 좀 있는 베테랑들에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짬 좀 먹었을 때 나이 어린 선수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뭔가 동료들과 얘기하는 모습은 이 선수의 어떤 그 앞으로의 리더십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도 싶어요. 그 들으니까 잘 자리 잡고 그러면 뭐 주장감으로도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물론 그렇죠. 라커룸에서 영향력까지 봐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크로스가 좀 왼발 크로스가 곧잘 좀 올린다고 했잖아요. 왼발 꽤 정확합니다. 볼 줄기가 있는 선수예요. 네. 측면으로 볼 내주고 뭐 길게 킥 때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꽤 안정적인 왼발을 보유하고 있고 또 왼발잡이 센터백이 좀 귀하잖아요. 왼발 센터백 귀하죠. 네. 그래서 값이 비싸요. 그렇지. 그런데 뭐 왼발잡이 센터백이라고 해서 모든 선수가 왼발을 기가 막히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는 꽤 준수한 잘한다. 왼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언뜻 들은 생각은 그 생각도 나요. 왼발 쓰고 키 좀 크고 킥 좋고 준수하다. 그러면 이제 토트넘 하면 베르통원이죠. 네네. 네, 그래서 약간 뭐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아하, 베르통원. 베르통원 잘했으니까. 네. 네.
베르통원보다는 더 파워풀한 느낌이에요. 좀 더 파워풀한 느낌. 좀 더 두터운 느낌이 들고. 베르통원은 또 그 와중에 섬세함도 좀 가지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런 느낌보다 조금은 아직은 덜 다듬어져서 그런지 아하. 몰라도 다듬어지긴 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되게 뭐랄까 보면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한데 그 시원시원함이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겠지만 네. 조절이 안 되면 정말 시원하게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잘못하면. 네. 플레이는 시원하겠지만 그 시원함이 또 상대방에게 전이가 되면서 상대방이 또 시원하게 공간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수 있죠. 거니까. 근데 베르통원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뭐 잘 되면 또 베르통원 쪽으로 가는 건 왜냐면 일단 그건 잘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이거 어쨌든 장점을 그런 거랑 공유하는 게 많은 것 같고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잘 싸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단점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단점이 이거예요. 그런 어떤 그 달라붙는 수비, 뛰어들어가는 수비. 순발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뚫렸을 때 뒷공간을 노출할 수 있는 것이 뭐 단점인데 이거는 속도가 있는 중앙 수비수들이 다 가지고 있는 뭐 어쩔 수 없는 좀 필연적으로. 네, 필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백포를 쓸 때는 다른 중앙 수비수가 잘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로메로도 사실 약간 좀 달라드는 수비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둘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겠네. 아, 예를 들어 좀 롤을 정해줘서 그렇죠. 좀 덜 튀어나가라고 네. 얘기를 한다거나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을 감독이 해줄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근데 로메로하고 이 반더벤하고 딱 이렇게 있으면 꽤 좋은 조합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중에 좀 안정적인 만약 쓰리백을 쓴다면 안정적인 수비수 딱 한 명만 있으면 가운데가 좀 안정이야.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하면 꽤 단단한 어떤 기동력도 있고 단단한 네. 어떤 그 쓰리백을 구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 명 더 있어야지 중앙 수비수가. 아, 그렇지. 그리고 일단은 뭐 백포 형태를 쓰고 있으니까. 백포를 쓴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거는 롤을 정해야 됩니다. 조금은 자제시키는 선수도 있어야 되고. 감독이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어허. 네. 그리고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곧잘 따라가요. 기동력이 있기 속도가 때문에. 좋으니까 따라가겠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비수는 보다가 뒤를 돌아가지고 뛰는 그렇지. 거고 공격수는 앞으로 이렇게 보고 가는 뛰기 거고. 때문에 그 몇 미터 차이가 커요. 그죠. 그러면 그 몇 미터 차이로 슈팅 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슈팅 타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주위 동료들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전술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져갈 필요는 있다. 그래야 되겠네.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단점 하나는 사실 왜냐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연적으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할 때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뭐 친선전이지만 뛰어들어가는 공격적인 수비라는 선수들은 어쩔 수 없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걸 이제 워낙에 속도가 좋으니까 따라가서 또 막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것만 단점이야? 근데 제가 이것저것 또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공중볼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중볼 경합에 대해서 좀 영상을 체크해봤는데 떠서 머리 갖다 부딪히면서 이렇게 갖다 박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제공권에 대해서는 또 완전 도전적인 타입은 아닌가 보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약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약점까지 보기엔 좀 키도 그렇다.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좀 기다리면서 이제 낙하신을 판단한 보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떠가지고 같이 공격수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느낌의 헤딩 경합은 많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쪽과는 좀 또 아니고. 네. 근데 뭐 이게 약점인가? 근데 이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경기를 좀 많이 보고 좀 데이터가 쌓여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이 선수 경기에 대해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많이 골 먹은 경기 보고요. 다 실점한 경기. 풀 경기를 봤고 그리고 레버쿠젠 경기 0대0 난 경기를 다 풀 경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상 장면 잘라서 많이 보니까 잘라서도 다 봤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꽤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중계진에서도 반더벤 이야기가 나오면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구나. 네. 해외 중계진도. 아니요. 국내 중계진. 네, 국내 중계진. 해외 경기를 보신 줄 알았어요? 아니 해외 경기를 보려고 했는데 네. 국내 경기가 있으니까 있더라고. 국내를 보면 되지.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석섹스 형. 섹스 형이라고 섹스 형이 아니고. 석섹스님. 석섹스님. 김인구 해설위원. 형은 아니구나. 석섹스님. 네. 저보다 한 사령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칭찬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 반더벤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네. 추가적으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좋으니까. 좋지. 근데 그 연락을 안 한 지가 제가 좀 오래됐죠. 네. 갑자기 뜬금없이 반더벤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웃기잖아요. 좀 그렇죠. 네, 그거는 좀 애매하지. 그럼 사실 먼저 이제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네. 네. 나중에 또 분데스리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기회 되면 환희 형도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같이 좀 얘기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자 이거는 이제 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사견. 풀 경기를 보고 이 선수의 파울하는 장면을 보고 또
어떤 파울을 했을 때의 어떤 그 느낌을 봤을 때 그냥 내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 사견. 75분 내지 80분 정도 지나면 네. 조금 힘들어하는 느낌. 근데 물론 그 시간대가 모든 선수들이 힘들어할 때예요. 버거워하죠. 네. 근데 유독. 이제 좋은 선수들, 체력이 잘 준비되어 있는 선수들은 경기 중반과 막판의 어떤 차이가 물론 차이가 있어요. 덜 하죠. 되게 크지 않다고 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좀 체력적으로 그쵸? 준비가 잘 된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75분 지나고 나서는 좀 그게 체력이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좀 파울을 하는 장면에서도 이게 몸싸움이나 뭐 태클에서 파울한다기보다 약간 못 따라가서 손을 써가지고 손 쓰는 파울한다는 거. 느낌. 그러면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붙이니까 일단 이렇게 잡아채는 그런 이런 느낌.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등치가 그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비가 기름을 많이 쓰나? 약간 덤프 느낌. 덤프 네. 기름을 덤프까지는 아니어도. 그 있잖아. 약간 좀 미국 그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험머 이런 거. 험머 같은 거. 기름 많이 먹지. 기름 많이 먹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잘 안 되면 네. 후반 막판에 상대방에서 기동력이 있는 어떤 그 공격수를 투입하게 된다면은 그렇지. 꽤 고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체력이라는 것을 약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거기서 체력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다 볼 순 없지. 없어요. 그 팀에 들어가 가지고 체력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그 결과지를 보지 않는 이상이야. 보지 않는 이상이야.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냥 느낌이 조금 그런 게 있다. 느낌. 얘 만약에 예전 토트넘에서 뛰었던 아론 레논 같은 선수가 75분에 탕 튀어나왔어. 그러면 그때 센터백들 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거기 맞붙게 되면 왠지 물론 대부분의 센터백들이 어려워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건 근데 우리가 실제 리그 들어간 다음에 경기를 좀 보면 그렇지. 단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어 하겠지만 그 갭 차이가 크다. 그렇지. 갭이 크면 이거는 체력이 좀 올라오든지 혹은 좀 안배를 해야 그렇지. 되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어리기 때문에 저는 체력 부분은 진짜 체력이 정말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면 이거는 좀 영리하면 좀 조절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고 01년생이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그냥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 뭔가 이제 잘 준비하는 거 그리고 한 시즌을 통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곧장 이런 인터뷰도 많이 하거든요. 어떻냐 이번 시즌. 뭐 근데 지지난 시즌에는 좀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난 시즌에는 난 그때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이었다. 근데 뭐 몇 경기는 좋았지만 이 어떤 그 좋았던 어떤 분위기나 그 몸 상태나 어떤 컨디션을 시즌 막판까지 끌고 가는데 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곧잘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에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고 잘 적응해서 뛰는 선수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경험이 쌓이면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프로 데뷔하고 뛴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저기 그 네덜란드에서 전체적으로 뭐 데뷔 시즌에도 잘 뛰었고 해서 45경기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 볼프스부르크에서 33경기 뛰었는데 45경기는 3년 동안 45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경기 이상 뛴 경기는 지난 시즌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거는 또 나아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봐도 되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모든 경기에서 다 풀타임이었거든요. 교체 나간 게 없네. 나오면은 다 풀타임이었네요. 그러네. 지금 기록을 보니까 나오면 다 풀타임이었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종합해 보면 잘 데려온 것 같은데? 잘 데려왔어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500억, 600억. 600억 정도. 이 정도면 요즘 시가 생각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600억 정도면은 중간인 것 같거든요. 중간이야. 워낙에 몸값들이 다 많이 지불하고 사기 때문에 300이면 저렴이지. 600 중간, 1000억 넘어가면 이제 좀 고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중간 가격에 잘 됐고 오지 않나. 기대해봐 되겠는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그 안배 그리고 어떤 경험
조금 어떤 그 날카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둔탁한 부분이 네. 있을 때 그걸 좀 깎아내면 꽤 좋은 선수가 될 수도 있는 자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잘합니다. 네. 네, 또 센터백 다운 힘도 있고 이거 패기도 파워 있고 있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자 이스타 스카우팅 반더벤은 주원영의 평가는 제법 괜찮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